진로센터의 오늘 래퍼라는 직업인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과연 누가 오셨을지 바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래퍼 멘토링을 맡아주신 래피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SBS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DJ 래피라는 사람이고요. 출발이 이제 락커였다가 래퍼였다가 또 DJ였다가 음반 프로듀서였다가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. 이제 래퍼이자 또 래퍼를 양성을 하기도 하고 곡을 만들어주고 프로듀싱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래퍼라는 직업이 네. 어떤 직업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처럼 내뱉는 거예요. 마구잡이로 내뱉는 게 아니라 리듬 위에 올리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래퍼라고 해서 본인이 랩을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래퍼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내가 직접 랩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랩 가사를 만드는 걸 도와주거나 랩 음악을 또 만들어주거나 이런 이제 직업까지도 연계가 되는 거죠. 래퍼를 꿈꾸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? 대학교 다닐 때 이제 DJ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뭐 음원 사이트 이런 게 없을 시절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DJ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외국의 음악을 듣게 되는 겁니다. 지금은 사실 뭐 휴대전화로 음원 사이트 들어가면 전 세계 음악을 뭐 안전자리에서 바로 들어볼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. 해외에 이제 힙합 음악을 듣게 된 거죠. 우리나라에 힙합이 없을 때예요. 그때는 이 외국 힙합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네네. 그때부터 완전히 빠지게 됐죠. 래퍼로 가실 때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어요? 엄청 심했죠.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죠. 그렇다고 또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타협을 했죠. 부모님이 원하는 거 반, 내가 원하는 거 반을 하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. 대학교를 가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잖아요. 원치 않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경희대를 가게 된 겁니다. 그 경희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아리 힙합 동아리가 있습니다. 뭐 래빈 힙합 동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사이코 들어봤어요. 랩 아주 네.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우리 동아리 이제 후배고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간절함이 그만큼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래퍼는 무조건 노래를 잘하나요? 노래와 랩을 다 소화할 줄 알면 더 좋다라는 거. 꼭 노래를 잘해야 랩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둘 다 할 줄 알면 더 좋죠. 당연히. 흔히들 뭐 싱잉 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. 노래처럼 랩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맞아요. 노래와 랩을 다 소화할 줄 알면 더 좋다 요즘은. 래퍼의 좋은 점과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? 아무래도 래퍼를 하게 되면 그 자체의 만족감이 크겠죠.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없던 거를 처음 했기 때문에 네. 그걸 헤쳐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들 세대는 래퍼의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. 사실상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실력 차이 얼마 안 됩니다. 프로와 아마추어의 실력 차이는 별로 안 되는데 얻는 명성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나느냐. 하나밖에 없어요. 나를 차별화시켜야 해요. 비슷한 실력이라면 그 중에 A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 차이점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. 외모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목소리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넘버원이 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일단 올리원이 되면 그 자동으로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랩에도 종류가 있나요? 음악적인 장르로서 볼 때에 제 세대에서 했던 그런 랩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붐베이비라고 부르는데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랩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큰 차이는 템포의 차이입니다. BPM, 노래의 빠르기 차이가 있죠. 네.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붐베이비니까 좀 편하게 했던 랩들이 많고 요즘 세대들은 아주 타이트하면서 빠른 랩들, 네네. 강렬한 랩들을 많이 하잖아요.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형식에서 조금 차이 날 뿐이다. 래퍼 숨 참는 방법 알려주세요.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사람들마다. 물론 뭐 폐활량이 좀 더 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예요. 10이라는 호흡이 들어갔다. 그럼 10이 한 번에 나와버리면 총알이 없는 것처럼. 근데 10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1씩 뱉어대면 10개를 뱉어낼 수 있잖아요. 이런 차이입니다. 들어간 숨을 최대한 천천히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.
내뱉는 것의 그 효율성 그게 중요해요. 네, 한 노래의 가사를 쓰기 위해 걸리는 시간, 그 과정은 어떻게? 창작에는 정답이 없어요. 이 가사를 써야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집중을 하면 오히려 잘 안 만들어져.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운전하다가 반신욕하다가 네. 뭐 걷기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메모해두고 그게 가사로 발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완성된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집중하지 마시고 평소에 습작 그리고 메모를 많이 하려고 하십시오. 그게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됩니다. 엠넷에서 주최한 프리스타일 랩 배틀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다. 우리나라의 첫 힙합 방송이었어요. 그때가 2000년도 힙합 더 바이브라는 방송인데 지금의 쇼미더머니라고 보시면 돼요. 제 기억에 한 11주 정도 그냥 제가 다 이겼죠. 그게 이제 저의 첫 출발점이 된 거예요. 지금은 쇼미더머니는 이런 미션 저런 미션 많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때는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에 그냥 랩 배틀을 붙는 거야. 그냥 둘이서. 배틀하는 거예요? 서로 이제 기 죽으면 지는 예, 지금 하는 것처럼 막 서로 인신공격 이런 건 잘 안 하고 서로 랩을 막 뽐내는 거예요. 근데 가끔은 이제 주제를 던져주기도 하지만 그냥 주제 없이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랩. 야, 가만히 있다가도 랩을 하는 내가 바로 랩이 기억해 깊이 I make you happy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가는 거죠. 그냥. 예. 재미가 있었어요 나름. 돈 많이 버나요. 요즘 추세를 보니까 이름이 조금이라도 알려진 친구들은 한 300부터 출발하더라고요. 그거보다 조금 더 이름 있는 친구들은 뭐 1000 단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. 근데 이름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많이 낮아지는 거죠. 출연료 같은 게. 그래서 이 편차가 아주 큽니다. 가사 쓰는 법 네. 알려주세요. 처음부터 완성된 가사를 쓰려면은 그거 힘들기도 하지만 압력이 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서술형으로 뭘 적으세요. 일단 메모처럼. 적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임 작업을 하는 거죠. 2단계로 하시면 그래서 편해요. 가사를 만들 때. 직업병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. 모든 장르에다가 다 랩을 집어넣고 싶은 직업병이 있어요. 실제로 이제 트로트에도 랩을 해봤고 락에도 해봤고 성악과 이제 또 랩을 한번 접목시켜보고 이런 나름의 직업병이 있습니다. 멘토님의 진로란 무엇일까요? 내 직업은 뭘까? 내 진로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고 고민을 바꿔야 된다니까. 질문을 바꿔야 돼.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을까? 고민하다 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,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이제 나온다니까. 그게 바로 이제 직업에 대한 저희 생각입니다. 래퍼라는 직업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래퍼라는 직업을 또 꿈꿨던 친구들에게는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멘토링 진행해주신 우리 래피 멘토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나바. 나바. 이 노래요? 정상수, 명사수, West Coast, come on.